의혹은 대서특필하고 진실은 침묵으로 덮어버리는 것. 이보다 비겁한 보도가 또 있을까요? 허술한 조사와 거짓말로 한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판단까지 흐려놓으려 했던 국민의힘과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사과 및 추후 보도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 하나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당선 직후였던 지난 2018년 7월 이 대통령과 성남 지역 폭력 조직 간 유착 의혹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자 추후 보도를 요청한 겁니다. 또 이 대통령은 유튜버 전한길 씨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제 전 씨는 본인 유튜브에 국가안전기획부 공작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을 출연시켜 이 대통령의 중국 피신설 등을 방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제 한심하고 악질적인 흑색 선전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엄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황당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제가 비공개 회의 때 이미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한준호 의원도 오늘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전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이재명 조폭 연루설.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대법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최종 판명했습니다. 판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허위 주장을 퍼나른 언론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이 흉기보다 무섭다고 적었습니다. 또 무차별 확대 보도했던 언론들은 사과는커녕 정정 보도도 하지 않는다며 아직도 자신을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적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왔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 메시지가 최근 불거진 공소 취소 거래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퍼뜨리는 언론 행태를 조폭 연루설에 빗대어 비판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청와대도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가짜뉴스에 대한 정정 보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김어준 씨의 방송이야말로 흉기 같은 언론이라며 특검을 통해 정면 대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2월 국민의힘이 편지 2통을 공개하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직폭력배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가 동료 조직원 장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엔 장 씨가 이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그러자 일주일 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편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장 씨가 쓴 편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과학분석과의 결론은 70일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애매한 결과였습니다. 장 씨가 쓴 편지인지 아닌지 감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편지 감정을 담당했던 주임 문서감정관이 자신의 감정 의견이 묵살됐다고 선임 문서감정관과 법과학분석과장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의 편지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필적을 비교해봤을 때 서로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선임 감정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의견을 배척했다며 권익위원회에 비실명 공익신고를 한 겁니다. 주임 감정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뭐 객관적인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을 하는데 그냥 단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당시 감정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응, 치읓, 지읒, 시옷, 미음의 운필 방법, 이응의 시작과 끝 등 한글 자모의 형태가 다르고 느낌표의 시작과 끝, 모양도 다르다는 등 차이점만 10여 개가 적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필적 또는 모방 필적에서 기인된 차이점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결론은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내렸습니다. 대검은 구체적인 합의 과정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결과도 감정관들이 합의한 것이라고 무책임한 밝혔습니다. 보도는 언론의 오만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